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구독자님들께 부동산 호객님이 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대로 전해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여러분의 댓글이 가장 기분이 좋고 저와 다른 의견이신 분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아파트 매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D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IMF 이후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적다는 요즘인데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호가 대비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또 과연 누가 집을 샀고 왜 샀는지, 집을 매도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급매로 팔았는지 궁금하시죠? 주변에 어느 부동산을 가도 들을 수 없는 속사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보겠습니다. D 아파트는 신축급 아파트로 25평 기준으로 호가는 12억 중반에서 13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최고 실거래가는 12억 7천만 원으로 작년 9월 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가격은 11억 4천만 원으로 1억 이상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겁니다. 이 매물이 처음 나왔을 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로부터 제가 항의 또는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매로 나왔을 때 아파트 집주인들에겐 폭탄 같은 충격이었고, 드디어 우리 아파트도 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급매가 출현하고 내 집값이 떨어지나 하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 집은 이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는 더 이상 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겠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를 하고 나면 2, 3일 후에는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실거래 최고가가 12억 7천만 원인데 갑자기 11억 4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입주민들 사이에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거래가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해달라는 부탁도 저는 받았습니다.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걸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12억대의 현재 매매 진행 중인 사람들은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로열층 매물이 이렇게 뜨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즉 실거래가 뜨기 전에 최대한 매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신고한다고 해도 그래봐야 15일에서 20일 늦는 건데 누군가에겐 그것 또한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왜 저렴하게 급매 처분이 됐나? 이 집의 매도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세금 절세만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13억에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른다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부동산으로 나름 재미를 많이 보신 분이고, 대단한 재력가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들과도 부동산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지간한 복덕방은 정말 찜쪄먹을 만큼 부동산의 전문가급 지식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약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저희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토론 같은 거를 저와 같이 한참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급매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이 꺾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실행력이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입니다. 거침없이 매도에 나섰고 가격 흥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매수인의 그 상황을 또 다 받아줍니다. 결국은 매물을 내놓고 며칠 만에 바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수인은 그러면 이 집을 왜 매수했나? 30대 중반의 젊은 분들이었고, 인상적이었던 건 부동산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직장이 금융권 종사자이고, 항상 노트를 들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메모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선 이후에 다시 상승세 내지는 기존 가격대로 돌아설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지금이 급매로 나온 매물을 살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저한테 처음 이렇게 집 사겠다고 온 건 아니고 기존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메모하고 하던 분인데, 그때 이제 급매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고 갔던 분인데, 결국은 집에서 집 보고 다음날 저녁에 바로 매수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라고 성급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히 점점 급매가 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급매의 매물들을 가만히 보면 단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분들께 많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렇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서서히 나타나더니 지금은 점점 더 늘고 있긴 합니다. 급매물의 가격대를 보면 최고 실거래가에 비해서 한 5%에서 15% 정도 낮아진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점기에 비하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폭락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조정 후의 반등일까? 아니면 대세 하락기의 시작인가?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대세 하락기라는 의견이 80% 정도 됩니다. 제 주변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직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사 대표들, 관계자들, 아니면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름 부동산 자산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부동산 타짜인 아는 선후배들, 지인들입니다. 근데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게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지는 속도가 대세 상승기의 속도만큼 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렵고, 이분들이 나름 부동산밥 좀 먹은 분들이고 눈치도 빠른 분들이지만, 또 그렇다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분들 말이 또 다 맞았던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매도하겠다는 분들은 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체감은 2021년 정점 대비해서 물량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에는 집을 팔겠다고 했다가 또 막상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집을 안 팔겠다고 돌변하거나 뜬금없이 몇천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어디까지 쌓일지는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가늠해 볼 중요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가가 낮아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생긴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가격을 제일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부터 집을 보기 시작해서 점점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보게 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의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저가의 매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집을 보게 되고, 그만큼 팔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단지 내 최저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는 단지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늘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호가는 낮아진 게 팩트입니다. 네 번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정말 부동산들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어느 부동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전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부동산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렇게 조용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름 일이 많은 또 바쁜 부동산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요즘은 정말로 한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